볼리동 지루지 봉사단이 지난 5일 2023년도 첫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 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 지회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재활정진대회를 3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4일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제34기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이 달서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유공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진행된 2023년 충계 전국고등축구대회에서 현풍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화이트데이 콘서트 설이 3월 1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2023년 대구포럼2 물, 불, 모미 1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구미술관 제23 전시실과 선큰가든에서 개최 중입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볼리동 지루지 봉사단이 지난 5일 2023년도 첫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4년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볼리동 지루지 봉사단이 송현동에 위치한 1월 식육식당 후원으로 올해 첫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무료급식은 오전 일찍부터 급식소를 찾은 2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함께 대접했으며 김용판 국회의원, 윤광근 시의원, 고명국 구의원 등 지역의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첫날 무료 급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볼리동, 송현동, 본동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어르신들 많이 잡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원업체인 1월 식당 오픈의 날입니다. 오늘 같이 축하드리고 항상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루지 봉사단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는 자리에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들은 쉽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서상일 지루지 봉사단장님을 포함해서 단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저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방송의 발전도 기원합니다. 화이팅! 한편 이날 행사는 고고장구를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으로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께 재미와 볼거리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성군 지회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재활정진대회를 3일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기념식과 정기총회, 재활정진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최정 군수와 김재룡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순근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장, 달성군 지회 임원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먼저 기념식은 최정 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축사와 함께 장애인 복지 정진과 봉사활동에 앞장선 최상희, 이희식, 달성군 지회 운영위원 등에게 표창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정기총회 및 재활정진 사례 발표로 시각장애인의 자립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김재룡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사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정 군수는 축사에서 이번 행사가 시각장애인의 삶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편의 정진 개선 및 장애인 복지 정진과 권익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4일 장애인 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35명,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기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작년에 입학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들이 1년간의 토요학교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서구는 1989년부터 특수학교를 다닐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능력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사랑의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교는 매주 토요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서로 친구가 돼 미술과 음악, 레크리에이션, 체육활동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과 소풍과 사회 재활 적응 훈련 등 야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회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희망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제35기 사랑의 토요학교 신입생 40명을 3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전석장애인 복지 스포츠센터, 각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랑의 토요학교 34기 졸업생 여러분.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이 달서구청으로부터 지방세 유공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청 직원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3월 원래 조회는 국민의례 후 각 분야별 모범자 시상과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태웅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후위기 시대 도시녹색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김수봉 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 수상자로는 청소유공 구민표창의 김영숙, 구정유공 구민표창의 이종원, 선행모범의 박말순 구민이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방세 유공납세자 표창에는 푸른방송 조광래 회장을 비롯해 원창머티리얼, 그림테크, 동방플랜텍이 성실납세와 구정발전에 기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납세자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조광래 회장을 대신해 조연수 푸른방송 대표이사가 대리수상했습니다. 이어서 모범통장 표창에는 감삼동 김순년 통장, 죽전동 최미자 통장, 장기동 김효경 통장, 용산 1동 정영숙 통장, 마지막으로 용산 2동 백숙화 통장이 모범통장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구정유공 공무원 표창에는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황현정, 그리고 민원친절 표창에는 용산 2동 행정복지센터 김도형 주무관이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오늘 모범구민 표창과 유공납세자 표창, 그리고 구정유공과 친절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성실납세로 나라 사랑 실천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진행된 2023년 충계 전국 고등축구 대회에서 현풍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4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축구협회와 합천군 축구협회가 주관한 대회로 전국 고등부 축구팀 39개 팀 1,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4개 팀씩 10계절로 나눠 진행된 조별리그에서 강원 갑천고와 경기 파주 축구센터 U18팀과 F조에 편성된 현풍고는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경기 파주 축구센터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으며 강원 갑천고와 펼친 예선 2경기에서는 무려 7대1이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또 예선 세 번째 강원 원주 공고와의 경기에서는
3대1로 승리하며 예선전을 전승으로 통과했습니다. 이후 현풍고는 광문고를 상대로 한 16강전에서 1대0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경기 수원고와의 8강전에서는 다시 3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25일 준결승에서 만난 경기 통진고를 3대1로 제압하고 결승전에 진출한 현풍고는 서울 대동세무고등학교와의 결승전에서 9번 김승주 선수가 전반 3분경 첫 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며 합천군 충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었고요. 구단이랑 학교랑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경기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현풍고는 결승골 주인공 김승주 선수가 공격상을 수상했으며 베스트 플레이어상과 GK상 그리고 최우수 선수상에 김민준, 박상영, 권광덕 선수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현풍고 안자공 감독과 김재영 코치 역시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모든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리드업 스포츠, 티볼을 아시나요? 야구용 스포츠의 흥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한 스포츠로 투수 없이 배팅티에 공을 얹어놓고 치고 달리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980년경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소프트볼이나 야구를 시작하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급되었다는 설과 1988년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이 중심이 되어 보완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티볼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1993년 티볼협회가 발족하는 등 성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티볼협회가 창립되었으며 학교 체육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 티볼 대회와 강습회 등을 통하여 홍보와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과정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정규체육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등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데이 콘서트설이 3월 1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됩니다. 독보적인 감성과 독특하면서도 또렷한 색을 담은 밴드설이 화이트데이 콘서트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해 매력적인 음악을 전하는 밴드서. 밴드는 보컬 및 기타를 연주하는 서로승을 시작으로 기타 연주자 김도연과 베이스 연주자 이한빈, 그리고 드럼 연주자 오명석으로 구성됐으며 유니크한 음악으로 색다른 무대를 선사합니다. 몽환적인 음색과 빈티지를 적절히 섞은 리드미컬한 연주를 통해 20대와 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진행되는 화이트데이 콘서트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 대구 포럼이 몸이 1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구미술관 제2전시실과 3전시실 성큰 가든에서 개최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 포럼을 통해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해왔던 대구미술관이 근원적인 미의 가치와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획으로 물, 불, 몸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술로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물과 불, 그리고 인간의 몸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 불, 몸 전시회에는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물을 이용해 색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단색화한 작품으로 표현한 김택상 작가와 광물질을 녹여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윤희 작가, 그리고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근원적인 힘을 작품으로 나타낸 황호섭 작가 등 각자 개성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물, 불, 몸의 연결성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대구미술관 제2전시실과 3전시실, 성큰 가든에서 열리는 2023년 대구 포럼이 물, 불, 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희망인문 극장 운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07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온 달서 희망인문 극장을 올해도 3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달서 희망인문 극장은 각계 저명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는 달서구 대표 명품 인문학 강연으로 올해는 3월부터 8회 강연으로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3월 14일 오후 2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첫 강연은 성승한 첼리스트를 초청해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네마 콘서트 행복이라는 주제로 첼로의 선율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김영하 작가의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5월 9일에는 곽재식 교수의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6월 13일에는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소통을 위한 선교 유형 분석과 설득 기법을 주제로 상반기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을 포함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으로 주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모든 강연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전하고 참여를 원하는 달서구민은 달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강서소방서 김남철 의용소방대장을 만나다 소식입니다. 김남철 대장은 2019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중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떤 단체인지 생소하고 궁금해서 가입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 대장은 의용소방대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일, 그리고 각종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일들을 회상했으며 특히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 없이 현장이 수습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고 가슴까지 뿌듯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용소방의 역할과 활동을 묻는 질문에 김 대장은 대원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하던 일을 뒤로하고 재난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단체라고 소개하고 김남철 대장이 속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약 170여 명이 현재 활동 중이며 앞으로 여성 의용소방대가 설립되면 200여 명 함께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처음 가입 이유는 단순했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소방서를 보조하고 협동하면서 지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말없이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대원들에게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김 대장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과 불조심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추진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이어지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은 2021년부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주와 가로 등 시설물에 특수 제작된 염료 도색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 디자인된 특수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년에는 논공읍 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4.6km 구간 762개소를 설치했으며 다음 해인 22년에는 5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3.4km 구간 1476개소의 가로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더불어 올해는 옥포읍과 가창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1년부터는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찰서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고고 캠페인 소식입니다. 부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 활동계획에 의거 21일 오후 3시부터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리보고, 조리보고, 둘러보고의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23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달성군 종합복지관,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부지면 보둥위원 20여 명을 포함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집집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발견한 대상자는 요리보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조리보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둘러보고 하면서 혼자 어려움을 고민하지 말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부지면은 이번 캠페인이 산업지역 1인 청장면 가구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빌라 밀집 지역에서 전개된 이유에 대해 대구시의 특화형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자료에 수시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자료가 수신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항상 위기 상황이 없는지 촉각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새학기 대비 학교급식 위생점검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3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8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새학기 대비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점검 분야는 급식시설 및 기구 위생관리와 작동상태 여부, 조리실 및 식품창고 내 온도와 습도계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시설 관리 분야와 식재료 신선도 확인 및 유통기한 준수 등 식재료 관리 분야, 그리고 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개인위생 분야, 마지막으로 칼, 도마 등 조리 도구 용도 구분 및 세척, 소독 여부와 같은 작업위생 분야 등 4개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배포된 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와 20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위생점검과 함께 기구 사용 및 조리 작업 시 교차오염 예방 등 위생관리 교육까지 진행해 위생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및 설비 기구 등이 미비점이 있는 경우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기계공고 전국 최상위 수준 취업성과 쾌거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졸업생들이 대기업 등 우수 기업에 대거 취업해 취업률 95%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이번 졸업생들은 대기업 52명, 공기업 7명, 유망반도체 기업 91명, 그리고 지역 유망기업에 124명이 취업했다고 밝히고, 이는 졸업생들의 취업자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수한 기업에 취업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필요한 취업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군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투트랙 메이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전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근무지에서 인성과 현장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후배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북기공은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유망 우수기업 9곳을 직접 방문해 학교의 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취업 지원을 위한 39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3학년 이재호 군은 학교 수업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종구 교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미래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3년에도 구민이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2022년 3월 1일 처음 가입한 이후 2023년에도 보험갱신이 가능합니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달서구 외 지역에서도 보장됩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20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와 사고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후유장애,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하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작년 3월 1일 처음 시행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올해 2월 말까지 175건의 자전거 사고로 약 7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달서구는 5일 봄철을 맞아 지역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거대원 시인의 달서구의 슬로건을 변형한 봄맞이 문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봄을 맞아 무형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달서구의 슬로건을 변형한 봄맞이 문구를 설치해 따스한 봄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새싹의 움이 트듯이 우리의 삶에도 희망의 싹이 트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대구의 중심인 달서구의 모든 구민들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희망과 기운이 가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3일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생명 나눔 이웃사랑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체 헌혈 참여 희망 단체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의 수혈용 혈액 수급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달성군청 직원 40여 명이 헌혈에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이웃을 돕고자 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간대별로 인원을 조정하고 소독,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달성군청 단체 헌혈 참여가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5일분보다 적은 3.41분 관심 단계인 상황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8일 강림 3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주체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는 여건이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날 강림 3리 경로당에서는 근처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해 복지 상담, 건강 체크, 임미용, 발마사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동 종합복지의 하이라이트인 민요 공연 때는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춤추며 그 흥을 마음껏 발산하는 등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됐으며 이번 옥호읍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노인 인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